안녕하세요.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 부동산 핀테크 부분의 조철민이라고 합니다. SPI가 리츠 정보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저희가 리츠 정보 시스템을 출시한 이유는 리츠 시장이 개화되고 21개의 상장 리츠가 증시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량 분석 그리고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국토부에서 리츠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리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계량 분석이 전무하다고 싶을 정도로 좀 부족하고 있더라도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일원화돼서 그리고 고도의 계량 분석 그리고 지리 정보를 제공을 해서 리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 그리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리치 정보 시스템을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고요. 한국 리치 정보 시스템에 대한 베타 서비스가 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리치 정보 시스템도 더욱 발전할 예정이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리치 계량 분석까지 일환화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 분들은 물론이고 연기금이나 일반 법인이나 고액자산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그리고 지도 맥락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자 리치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희 리치 정보 시스템 사용법을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정보 시스템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균 배당 수익률, 한국 리치 전체에 대한 평균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 지표인 P나브와 PFF에 대한 평균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투자는 결국에는 각 리츠가 부동산에 편입을 하기 때문에 지도 기반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86개의 부동산이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해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 기반의 예를 들어서 코랑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부동산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도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P나브랑 PFFO가 리츠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나브라고 하면 Net Asset Value의 약자인데요. 시가총액을 기초자산이 되는 부동산의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감정가에 기초해서 투자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감독원 다트 시스템의 각 자산관리 회사가 최근 기준에 감정가를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공시된 기준의 현재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1보다 낮다고 하면 이 피나브 값이 1보다 낮다면 감정가 대비 할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보다 높으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할증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표현을 하면 0.7이다 했을 때 최근 리치에서 공시한 감정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현재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나브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감정가 대비 평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PFFO 같은 경우는 운영 수입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자산이 상업용 부동산이다 보니 연간 임대료가 있을 텐데 연간 임대료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PFFO가 10이라고 하면 단순화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 연간 임대료 대비 주 시가총액이 10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FFO는 시가총액이 분자에 있기 때문에 역수 개념이라서 PFFO가 다른 것이 동일하다고 하면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PFFO가 낮을수록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투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는 저희 리츠 모니터링 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리츠 정보
증권사 모바일 트레이딩에서 투자를 하면 개별 자산에 대해서 주가를 보고 주가 변동률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한 페이지에서 같은 리츠군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1개 리츠 목록이 실시간 주가로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다트 금융감독원 다트 API랑 주가 정보랑 예탁 결제 API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줄을 세울 수도 있고요. 주가 기준으로 줄을 세울 수도 있고 배당 수익률 기준대로 주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가 대비 수익률이 배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상업용 부동산이 나는 배당을 많이 주는 걸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코랑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 9.9%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낮게 형성돼 있어서 배당 수익률이 높게 돼 있습니다. 다만 좀 유의해 두실 거는 배당 수익률이 전 분기에 배당된 가격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벤트성 예를 들어서 매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배당 수익 숫자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FFO가 있는데 전 배당금 기준의 배당 수익률을 실시간 주가 대비로 알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 감정가 대비의 PNAV 그리고 PFFO 이 기준으로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부동산의 감정가 대비 투자를 하고 싶어. PNAV 기준으로 SK리츠가 지금은 최근 공시 대비 가장 높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에 10%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나는 제일 낮게 감정가 대비 낮은 거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NH 오런리츠 같은 경우는 무려 61%나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FFO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나는 부동산 임대 수익 기준으로 현금 흐름 기준대로 투자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임대료 기반 대비 시가총액이 9.99배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NAV랑 PFF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PNAV는 절대가치 평가라서 각 리츠의 감정가 대비고요. PFF는 상대가치 평가라서 비슷한 오피스군이나 이런 비슷한 섹터에 있는 것끼리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보드가 돼 있어서 주요 지표끼리 한눈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기준으로 현재 주가 그리고 거래되는 회전율 그리고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연초 대비 이런 주가의 변동률을 보여주고 배당 수익률 그리고 각 리츠마다 배당 시기가 다릅니다. 1년에 2번 하는 리츠도 있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1년에 2번 3월, 9월이고 코랑코더원 리츠는 분기 배당 리츠라서 4번을 하고 2월, 5월, 8월, 11월 이런 식으로 언제 배당되는지 그리고 연도마다 얼마나 배당됐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PNAV 말씀드린 중요한 지표인 PNAV를 순서대로 볼 수 있고 아까에는 현재 시점의 PNAV였다고 하면 각 연도별로 PNAV도 보실 수 있고 PFF도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은 부동산이 이제 보통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차입을 얼마나 받은지 그리고 최근처럼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차입 의존도, 이자 보상 배수, D/EBITDA, 평균 차입금리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는 차입 의존도가 많이 낮아서 이런 금리 대비 익스포즈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자 보상 대비 이런 평균 차입금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신용등급 같은 경우도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에서 현재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산 구성, 시가총액이나 나부, PNAV 말고 나부는 그냥 순자산 가치라서 시가총액 대비 나부가 높다라고 하면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섹터가 복합형인지 리테일인지 오피스인지 주거형인지 대표 자산이 무엇인지 기타 정보 같은 경우는 상장의 순서대로 보고 싶어
그러면 가장 최근에 KB스타 리츠가 상장을 했고 가장 오래된 건 A리츠고 자기관리인지 기업구조조정 리츠인지 위탁구조 리츠인지 그리고 수수료율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 회사인 AMC가 총 자산 가치 대비 얼마나 그 자산관리 수수료를 가져갔는지를 알 수 있고요. 편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 유리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FTS,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FTSE라는 영국 증권거래 상장된 인덱스 평가 기반에서 지금 FTS에 편입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KRX 리츠 탑10에 선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거시적으로 비교 분석도 가능하지만 개별 리츠에 대한 분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한 알파 리츠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오피스형의 코스피에 상장된 신한 알파 리츠이고요. 첫 번째 요약, 투자 자산은 각 자산에 대한 설명, 배당금에 대한 설명, 수익률에 대한 설명, 재무에 대한 설명, 가치평가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고요. 요약 같은 경우는 보통 리츠 같은 경우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건물 사진도 없고 어떤 자산에 편입되어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총 8개 자산가치 2조 2천억 수준의 자산을 편입하고 있고 간접 소유인지 직접 소유인지 간접 소유면 몇 프로인지 신한타월의 80%의 간접 소유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지도가 어디에 편입되어 있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주가의 이런 변동사항들 주요 임차인 총 수익률 배당금 이런 그리고 주요 주주가 누군지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하나손해보험이 6.88%의 최대 주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에 대한 각 자산의 위치, 주요 임차인, 투자 주체, 자본 환원율, 캡레이트, 취득가, 취득 시점, 그리고 최근 평가액, 감정 평가액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각 자산에 대한 사진과 주요 설명들이 나와 있어서 좀 부동산에 대한 이해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지금 신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평가액 기준으로 그레이츠 판교가 34%로 최대의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00% 오피스 리츠 그리고 지역별로 자산이 어디에 펴 있는지 지역도 종로구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입 매각이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 그리고 얼마에 매입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고 주요 임차에 대한 정보, 임대료 상승 조건들도 나와 있고요. 공시된 주석 자료들을 저희가 옮겨 적었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도 모든 배당이 시계열로 2019년부터 22년까지 각 주당 얼마 배당됐는지 각 주당 당시 시가가 배당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수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이 2021년에는 16.34%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수익률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배당률 수익률이 4.84%인 것, 주가 상승률이 11.5%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각 연도에 얼마였는지 2019년에는 5%였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4.84%, 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재무 데이터가 현금 흐름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영업현금 흐름과 투자 영업현금 흐름과 현금 흐름과 재무현금 흐름을 분기별로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이거를 다트나 재무제표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시각화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차이 보존도가 요즘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신알파 리츠는 상대적으로 차이 보존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는 62.21%의 차익 의존도를 보이고 있고 이자 보상 배수 같은 경우 신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대비 이익이 1.35배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각 분기별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디에비타 같은 경우는 1년 이 리츠가 에서 나오는 이익 대비 부채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익 대비 한 25배의 부채를 지니고 있어서 이런 리스크를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입금과 사채가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입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주가 누구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각 대출의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고, 예, 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차입금 정보가 다 있고, 이게 만기 시점이 언제 도래하는지. 그래서 신한파리츠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규모의 대출을 받고 있는데 만기가 2023년까지 3,500, 그리고 2026까지 7,390억이라서 상대적으로 아직 만기가 좀 오랜 기간 남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이게 요즘같이 특히 금리에 예민한 시기에는 좀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신한알파리츠의 평균 차입금리는 2.77%로 3% 이하임을 볼 수 있고, 신용등급,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각 분기별로 신한알파리츠 운용이 가져가는 지급수수료인데 2022년 2분기에 한 11억 정도의 수익을 신한알파리츠 운용이 지급수수료로 가져갔고, 이게 총 자산 대비 얼마인지 0.24% 연도 기준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피나부 감정가 대비 0.71이면 신알파리츠가 공시한 최근 감정가 대비 29%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PFFO는 PFFO 이제 임대료 운영 수익 기준 시가총액이 19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당 나부를 볼 수 있어서 주당 나부가 거의 신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10,000원 수준이에요. 지금 한 7,000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면 나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기준에 최근 공지된 기준의 나부입니다.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현재 같은 시기에는 조금 이제 시장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내려갈 개연성이 있다고 봐서 그걸 기준으로 조금 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FO 이익이 주당 얼마나 있는지를 분기별로 시결로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공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시 데이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는 금융감독원 다트인데 이런 공시 데이터도 가서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리츠 사용 설명서에 대한 사용법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저희가 국내 리츠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리츠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250개 수준의 53만 개의 부동산에 대한 분석이 제공이 되고 한 2,500조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 등도 제공을 해서 저희가 전 세계의 우량 자산에 대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실시간 데이터로 그리고 계량 분석을 컴퓨터와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도 저희가 필요하시면 제공을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퀀트 통계분석 방송력 기준의 투자 서비스, 전 세계의 우량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희 내부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드리길 바라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리치 정보 시스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